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다 내 욕심 때문이야.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떤 절망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 욕심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며느리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가 나를 탓해!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이 가정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의 연속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중간에 멈추고 싶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반전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 집안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3대 가족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비밀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수지는 28살, 결혼 3년 차의 주부였습니다. 남편 민호는 32살로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시부모님은 모두 60대 중반의 평범한 은퇴 구부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가족의 일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수진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방문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똑똑똑. 수진아, 일어났니? 아침 준비해야지. 네. 어머니 지금 나갈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아이고, 얼굴이 그게 뭐니? 우리 아들 아침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겠네. 죄송해요. 어머니 어젯밤에 좀 늦게 잤나 봐요. 늦게 잤다고. 뭘 하느라 늦게 잤다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는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야겠죠. 수진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그녀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청소 일을 하기도 하면서 수진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수진도 그런 어머니를 도우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죠. 그래서 수진은 다른 또래들보다 훨씬 일찍 세상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편 민호의 집안은 그런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외아들이었죠. 이런 배경 차이 때문에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수진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왜 하필 그런 집 애를 데려왔는지. 시어머니는 수진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좁다 보니 수진의 귀에도 자주 들렸죠. 집안 격이 다르면 고생이야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잘 맞겠어? 시어머니의 이런 편견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설거지는 했니? 빨래는? 아, 그리고 마트 가서 장도 봐와야지. 네. 어머니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청소도 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도 참 시장에서 생선도 사와야 해. 하루 종일 시키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모든 일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늘 못마땅했습니다. 아이고, 목소리도 힘이 없네,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애를 데려왔는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실 수지는 집안일을 잘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또래보다 훨씬 능숙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뭘 해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남편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는 늘 눈치만 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그래도 참아줘. 나이 드신 분이니까. 민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진에게 참으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죠. 당신은 매번 그런 식이네. 나는 누가 이해해 줄 건데?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민호가 어머니에게 뭔가 말했다는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해갔죠.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참다 못해 민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나?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숨이 막혀 뭘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엄마가 원래 까다로운 성격이시긴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민호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봐도 그 애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집안 격이 다르잖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착하기만 하면 뭐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풀이 죽어 있고 집안 기죽이는 재수 없는 여자야. 엄마, 그리고 저의 친정꼴을 봐.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민호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수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했지만 집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죠. 특히 가족 간의 갈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수진이 인사를 해도 시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수진을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묘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뭔가 말을 걸 분위기는 아니었죠. 수지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다들 시댁 문제 한두 개쯤은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수진아, 요즘 어때? 결혼 생활은? 친구들이 물으면 수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뭐 다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면 수지는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가 동네 부녀의 모임에 간 날이었고 시아버지는 회사에, 남편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거실 청소를 마친 후 수지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청소하시는 방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안을 정리하면서 수지는 침대 밑을 청소하기 위해 진공 청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침대 밑을 들여다본 수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니 꽤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물건일 테니까요. 하지만 청소를 위해서는 그 상자를 옮겨야 했습니다. 상자를 드러내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호기심이 생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몇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양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수지는 무심코 첫 번째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잔액란의 숫자를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3억? 3억 원이라고? 수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분명히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펼쳐보니 2억 원, 세 번째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 네 번째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8억 원이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합 8억 원이라는 거액이 이 작은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본 수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 3억, 건물 임대료 월 500만 원, 주식 배당금, 이게 다 뭐지? 통장들의 명의는 모두 시어머니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차명 계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건물들이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그로 인한 수익들이 모두 이 통장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아버님을 속이고 있었던 거야? 수지는 점점 더 큰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모르게 가족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일들이 10년도 넘게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마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이 아내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그날 밤부터 수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비밀이 생각났고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며칠 동안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수지는 가족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행동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수진을 더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던데.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수지는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라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한 후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어머니가. 뭔데 그렇게 놀란 거야?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비밀 통장을 찾았어. 8억 원이나 들어있더라고. 민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봤는데. 그리고 그 돈들이 모두 아버님 재산을 차명으로 돌린 것 같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민호는 아내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보,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 통장들을 봤다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엄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결국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에게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진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며느리가 엄마를 도둑 취급을 해.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오해. 이게 오해야? 이건 명예훼손이야. 시어머니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진짜로 억울해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수진을 불러서는 직접 따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방에서 뭘 봤다는 거니? 어머니, 저는. 내가 평생 모은 용돈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이상해? 하지만 그 금액이. 금액이 어쨌다는 거야?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인데 그게 왜 이상해?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평생 모은 용돈이라고 주장한 거죠. 수진아, 엄마한테 사과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민호도 아내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어. 정말 그 통장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거지?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수진은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수진과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조차 아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통장을 봤어?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런데 왜 엄마는 그렇게 부인하실까? 그야 비밀이니까 그렇겠지.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민호의 이런 말에 수진은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니요. 그날 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보면 한숨을 쉬거나 혀를 끌끌 찾고 남편은 어색하게 중간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시어머니의 이런 중얼거림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힘든 건 수진 스스로도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본 게 맞나? 혹시 꿈이었나? 아니면 착각이었나? 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그 통장들의 내용. 8억 원이라는 거액과 차명 계좌들의 존재. 그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지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자신을 더 자주, 더 오래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시아버지의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말 괜찮아요. 그래. 시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하지. 서로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반대이기도 하고. 시아버지의 말은 수진에게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수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혹시 또 꾸중을 들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수진을 작은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그 통장 것 말이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님이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다. 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내가 일부러 내가 그 통장을 볼 수 있게 했다. 이 말에 수진은 정말 놀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버님, 내 아들은 너무 착해서 엄마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 하지만 너라면 진실을 밝힐 거라고 믿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아내의 비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 어머니가 하신 일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차명 계좌도 재산 이동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직접 말하면 이 집안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통해서라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수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래도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아버님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운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기고 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시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더 큰 비밀을 알고 있어. 더 큰 비밀이요? 그 8억이 전부가 아니야.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돈의 진짜 출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시아버지의 말은 의미심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 대화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거죠.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정말 그런 통장을 봤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를 내며 부인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네, 정말 봤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어? 뭘 생각한다는 게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싶어? 시어머니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그 돈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정말. 네, 저는 그냥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며칠 후 시어머니와 수진이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민호는 출장을 갔고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날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그 돈은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내 친정 아버지 것이야.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15년 전 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쫓겼을 때 우리한테 땅을 헐값에 넘겼잖아. 수진의 기억 속에서 그때의 일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년간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 그때. 나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 내 아버지가 정말 착한 분이셨거든. 하지만 우리도 그때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몰래 그 땅을 다시 사들이고 개발해서 임대를 줘서 번 돈을 내가 결혼하면 돌려주려고 했던 거야. 이 말을 들은 수지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8억이 모두 내 아버지 것은 아니야. 그중 3억 정도가 내 아버지와 관련된 거고. 그럼 나머지는? 시어머니는 더욱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원래는 민호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왜 차명으로? 세금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 시어머니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대했어. 집안 환경이 너무 달랐거든. 네, 그래서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어.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했어요? 왜 저를 괴롭혔어요? 미안해, 너한테 잘해주면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질까봐. 그리고 내가 이 돈을 알면 우리를 이용하려 할까봐 두려웠어. 어머니,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내가 돈 때문에 우리 아들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미웠던 거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너는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거였어.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민호를 사랑해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알아,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죠. 다녀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출장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둘 다 오시고 있어요? 수진과 시어머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뭐? 사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에 수진과 시어머니 모두 놀랐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다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비밀 통장도 아빠가 일부러 수진이를 이용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도 시어머니까지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결혼하기 전부터요. 아빠가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호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수진이 친정아버지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산 것도 알고 있었고, 수진이를 시험해 보려는 마음도 이해했어요. 수진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왜 나만 몰랐어? 왜 나만 바보로 만들었어? 미안해. 나는 그냥 이 집안이 무너질까 봐 무서웠어.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수진이를 차갑게 대하는 이유도 알고 있었고, 아빠가 왜 수진이를 시험하는지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어. 평화롭게? 나는 매일 고통받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겁쟁이였어. 민호의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던 거죠. 나는 수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결국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야. 기다리고만? 응. 수진이라면 분명히 이 모든 걸 이겨낼 거라고 믿었거든. 민호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무책임함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는 무슨 일인지 대번에 눈치챘죠. 아, 드디어 다 이야기했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숨긴 게 있다. 또 다른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 8억 전부의 진짜 이야기를 해줄까? 아버님, 3억은 맞아. 수진이 아버지와 관련된 돈이야. 하지만 나머지 5억은 시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수진이를 위해서 따로 모은 돈이야.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수진이가 정말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길 원했어. 그래서 매달 조금씩 수진이를 위한 돈을 모았지. 수지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내 아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 수진이한테 정이 들까봐 일부러 차갑게 대했던 거지. 시아버지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진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저를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시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툰 사람들이었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가운데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숨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저 임신했어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정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이런 상황에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손자라고? 시어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갈등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으며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착한 줄 몰랐어.
시어머니는 오열하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한 가족이야.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8억 이제 정말 내 거야. 내 친정아버지 목도. 우리가 모은 돈도 모두루. 어머니, 아이 낳는 데 쓰고 앞으로 우리 손자 키우는 데 쓰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이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온 가족이 달려갑니다. 우리 손자가 배고픈가 보네. 시어머니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손자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아직 몸조리 중인데 내가 안아줄게. 이제는 서로 양보하느라 바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아보고 싶어 하시는데.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양보해요. 시아버지도 웃으며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아빠 닮았네. 이목구비가 똑같아. 아니에요. 엄마 닮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런 행복한 다툼만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합니다. 수진아, 많이 먹어 수유하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몸조리는 잘해야 해 평생 건강이 달려있는 거거든.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그 돈 말인데 아이 교육비로 따로 적금을 들어놨어. 아버님,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뭘, 우리 손자인데 당연하지.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우리가 더 복이 많지. 이런 며느리를 만났어.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내가 이 집안에 온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며느리를 무시하며 숨겨왔던 시어머니의 비밀 통장. 알고 보니 그 돈은 며느리 친정아버지의 것이었고 남편마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해왔던 충격적인 진실. 돈보다 무거운 진실 앞에서 가족들은 결국 서로의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며느리의 억울함일까요? 시어머니의 진한 사정일까요? 아니면 가족을 지키려 했던 남편의 선택일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